이 주택을 집단적으로 이제 건설한다 그래요. 이 건설 파트는 크게 두 가지 책입니다. 먼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건설 사업하는 자, 사업 주체. 그럼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는 사람을 건축주, 건물의 소유자 개념인데 여기서는 소유자 개념이 아니고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사업 주체.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 절차, 건설 절차. 이렇게 두 가지 책인데요. 건설 절차 우리 좀 이따 볼 건데 일단은 제목만 줘볼게요.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행정청에 승인받도록 해요. 사업계획 승인. 자, 요게 우리 주택법 15조 주택법의 핵심 제도라고 그래. 핵심. 그럼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그게 건축법은 핵심. 근데 주택법은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 거냐? 사업 계획 승인. 아파트 단지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볼지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갖고 행정처한테 승인 사인 받으라. 사업 계획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아파트 짓는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 다 끝났다. 요 사업 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그래요. 사용검사 떨어지면은 이제 입주해갖고 아파트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사업계획 승인, 자, 요거 받아갖고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고자들을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사업 주체. 절대 이 사업 주체는 건축허가 받아갖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건축법에서나 건축허가고 항상 우리 주택법은 뭘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요거 받아갖고 사업하는데 원칙. 사업 주체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에요. 등록 사업자가 원칙이라고 그래요. 등록하고 주택 건설 사업하는 게 원칙. 그러면 등록하는 거 이거 또 뭐 어디서 들어봤어요? 등록해라. 등록하는 거. 한 번도 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중개사법에서 중개업 할 때도 뭐부터 해라. 등록. 중개업에 등록을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주택건설 사업할 때도 뭐부터 하라고요? 등록하고 사업해라. 이 국가가 이런 주택 사업 이런 것들을 현황 파악해야 되니까 등록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언제 등록하는 거냐? 자, 등록 대상 연간 1년간에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건설할 때 또는 연간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그래서 연간 요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등록부터 하고 사업해야 돼요. 자, 일단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그럼 저 중개업은 등록 누구한테 하세요? 그 등록관청이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시군 구청장. 그래서 중개업은 시군구청장 제일 밑에한테 가서 등록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위에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해요.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노는 물이 달라. 항상 제일 높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시군구청장한테 등록 없어요. 그래서 이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자, 고자들을 비등록 사업자. 자, 비등록 먼저 공공사업 주체, 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은 등록할 필요 없이 주택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을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공익 법인이라고 그래요. 이거 많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집 지어주고 뭐 집 리모델링 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법인들 많이 있어요. 공익 법인. 뭐 대표적으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아우 더럽게 길어. 하여튼 그 이름 외우는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익 법인도 등록 없이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라고 그래. 공동. 요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를 공동사업주체. 그래서 공동사업주체 중에서 주택조합 그리고 고용자.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주택, 조합 아파트. 고용자는 근로자의 주택, 사원 아파트 짓는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등록 안 하고도 조합 아파트, 사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특례를 줘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에는 등록 안 하고도 주택 건설 사업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아니면 원칙은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 1번 사업 주체. 사업 주체란 주택 건설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에 승인받아 거기다 밑줄 사업 계획 승인받아 갖고 사업 시행하는 자다. 절대 건축허가 받아 갖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업 계획 승인 받아 갖고 하는데 그 밑으로 합니다. 2번에 등록 사업자 거기다가 원칙. 자, 등록
의무요. 등록 대상. 연간 또 하면 1년간 단독주택 20호 또 하면 공동주택 20세대 또 하면 가로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30세대 이상인데 너무 능력을 아시고 원칙은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또 하면 10,000제곱미터 또 하면 이상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딱 끊으세요. 의무. 그래서 26회 때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거 그냥 기출이요. 연간 20호 20세대 10,000제곱미터 20만 딱 그거 비워갖고 역시 숫자 그냥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는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1, 2, 3 세 개 묶어갖고요.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 공공이라고 그냥 공공. 4번은 끝에 공익법인, 5번 주택조합 밑줄,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고용자 밑줄. 고용자는 회사의 주인 사주라고 그러죠. 사주. 우리 얼마 전까지도 많이 찾았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래요. 아무튼 그 회사의 주인 그거를 고용자라고 그래. 고용자.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가로에 보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에 또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그 5번하고 6번은 묶어가지고 공동사업주체라고 그래. 공동사업주체.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비등록이 아니면 등록해야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등록하려면 기준. 그 기준을 갖춰야죠. 동그라미 1번 밑에 박스 봅니다. 1번에 자본금 3억 원 동그라미 3억 원 이상. 그건 법인이에요.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원 이상. 근데 개인일 때는 2배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개인은 2배로 가는 거니까 법인만 딱 기준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 그래서 돈 갖고 제일 잘 물어보니까 자본금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그 다음 2번의 기술자.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대지 조성 사업일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확보해갖고 그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법적 적법하게 사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쭉 내려보세요. 가로 3번 결격사유라고 그래. 결격이라는 게 뭐예요? 결격. 자격이 없다 그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음에는 등록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박스에 1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 흘립니다. 아무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얘들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죠.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 이게 종전까지는 무능력자 그랬어요. 무능력자. 근데 무능력자 또 듣기 싫다고 또 고상하게 제한 능력자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 2번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라고 그래요. 그 1번하고 2번 두 개 묶으셔갖고 모든 결격입니다. 하여튼 뭐 될 수 없다 그러면 항상 1번, 2번 딱 짱 받고 있는 게 이들이요. 제한 능력자, 파산자는 모든 결격이에요. 다 될 수 없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 5번 하나만 더 봅니다. 자, 등록 말소된 후 2년 동안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등록할 수 없다. 이걸 재등록 금지라고 그래요. 등록 말소되면 몇 년간은 다시 등록 못 한다고요? 2년. 공법이니까 공법에서는 재등록 금지 기간하면 다 2년이요. 그런데 요 비슷하게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됐어요? 몇 년간 등록 못 해요? 3년. 중개사 3년. 중개사 3글자 3년. 공법 2글자 2년. 그래서 공법은 재등록 금지 기간 하면은 무조건 2년입니다. 2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그 다음 옆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가로 5번에 등록 말소. 국토부 장관이 다음에 하면은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정지를 명할 수가 있는데 다만 1번하고 5번에 하면은 반드시 말소합니다. 반드시 등록 말소. 그래서 필수적 말소, 필말, 우리 필말. 그래서 박스에 1번 보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짬 있죠. 거짓말로 등록했다 걸리면은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5번. 등록증 대여 밑줄. 등록증 빌려줬다 걸렸어요. 이것도 무조건 말소. 그래서 뭐 다른 거 됐고 뭐 2개 필수적 말소 사유 간단하죠. 거짓말로 등록했거나 등록증 빌려줬다 걸리면 무조건 말소. 말소가 되면은 몇 년간 재등록도 금지. 2년간 다시 등록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로 6번. 자,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몇 줄? 국외 기출.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소위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기득권.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이 등록 말소 처분은 기왕에 하고 있던 사업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등록이 말소돼도 하고 있던 것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기득권.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맨 밑에 3번 공동사업주체. 자, 이 공동사업주체는 요 등록사업자, 지금 우리가 봤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를 공동사업주체라고 하고요. 종류가 이제 3명 있어요. 그거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설할 때는 그 밑에 등록한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구나. 봐준대요. 그럼 의미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땅은 있는데 아파트 지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또 옆으로 와서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 가로 열고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하는 거지 건설하는 거 아니죠? 아까 리모델링은 뭐 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대손 아니면 중축.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빼고.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 즉 조합원의 주택, 조합 아파트라고 그래요. 조합 아파트 건설할 때는 역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그럼 마찬가지죠. 주택조합도 사람은 모아놨지 건설할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 이걸 사원 아파트라고 그래요. 사원 아파트. 건설할 때는 그 밑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자, 이때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그래서 공동사업주체, 지금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거 3명입니다. 누구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이 중에서 논점은 비등록,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2명이요. 주택조합하고 고용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공동사업주체라도 비등록이 아니고 등록. 그래서 공동사업주체가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들. 주택조합하고 고용자. 그 중에서 요 주택조합. 자, 요게 사업주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논점. 그래서 우리 등록사업자는 쉽게 건설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회사. 건설회사는 뭐 우리가 만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주택조합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체에서는 핵심 주택조합.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거 뭐 타이틀에 보듯이 그냥 뭐 매년 한 문제 이상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그럼 주택조합 의의부터 봅니다.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거기서 많은 수는 적어도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을 마련 동안 마련하거나, 그럼 주택을 마련한다. 그 말이 뭐예요? 마련한다는 게 혼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자. 함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거나 그게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동그라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이다. 그래서 밑에 주택조합의 종류는 3개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3개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조합은 무슨 조합이라고 그럴까?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은 무슨 조합이라고 그래요? 정비사업조합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조합. 그 지역조합도 아니고 직장조합도 아니고 리모델링 조합도 아니고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저 우리 정비법에서 배웠던 무슨 조합이라고요?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아닌 거예요.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딱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 3개를 주택조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지역조합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는 조합이다. 그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자 해서 만드는 것을 지역조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의 구분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오죠. 그게 한마디로 도 단위로 끊는 거예요. 도 단위로. 도. 그럼 우리나라의 도, 경기도 도가 몇 개 있어요?
도가 몇 개 있다? 아이고 9개 있다니까 9개. 그래서 9개 도 단위로 딱 끊어가지고 그 동그라미 1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다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 경기도로 끊는 거죠. 그걸 수도권. 그 다음에 2번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 무슨 도 안에 있어요? 충청남도. 충청남도로 끊는 거예요. 충청권. 근데 충청북도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충청북도. 쭉 내려서 7번에 부산, 울산광역시 다 경상남도 안에 있죠. 경상남도. 그 밑에 제주도까지.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9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 단위로 끊어갖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고 설립한다. 그러면 이제 주택조합 3개인데 이런 주택조합도 지들끼리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주택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일단 맨 밑에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옆에다가 원칙 씁니다. 원칙. 자, 이런 주택조합 그 밑에 줄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 가로는 필요 없어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 두 명은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시군, 구청장의 밑에 줄 인가 밑줄 시군, 구청장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럼 일단 조합 설립 인가 누구한테 어서 받으래요? 시군, 구청장한테 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하거나 해산 동그라미 할 때도 같다. 그럼 변경할 때도 똑같이 뭐 받으라는 거예요? 인가. 시군구청장한테 인가 받은 걸 지 마음대로 변경도 못 하는 거예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인가 받아야 되고 해산할 때도 똑같이 인가. 항상 변경할 때나 해산할 때나 새로 할 때나 같습니다. 저 인가 받으면 되는데 이 주택조합은 또 특징.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된다. 이 등기의 의무는 또 없어요. 그래서 등기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이라는 이름의 논점 요거 3개 앞에서 배운 거 2개 있어요. 이게 이제 3번째 나온 거예요. 조합이. 그 앞에서 배운 조합 뭐 들어봤어요? 아니 그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쭉 배웠던 실력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줄 실력이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벌써 조합이 3번째 나온 논점인데 앞에서요. 그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이라고 그래요. 사단법인. 그런데 주택조합은 인가 받고 등기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 얘는 그냥 일회성이 나서 그냥 뭐만 받으면 되냐? 인가. 인가만 딱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인가를 받게 한 요건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그 2개 묶으셔갖고 그게 요새 완전 잘 물어보는 논점. 그 인가 받게 한 요건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조합 2개 비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또는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 확보, 몇줄 토지의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 사용권이라고 할 때는 소유권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소유권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소유권이 아니래도 뭐가 있으면 돼요?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게 있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 하면은 소유권 플러스 지상권, 임차권 등등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80% 이상 토지에 뭐를 확보해라? 사용권 확보. 이유는 지역조합, 직장조합 뭐 하려고 설립해요? 조합주택을 건설하게 설립하니까 건설하려는 땅에 80% 이상 일단 사용권 확보해 와야 진정성이 있구나. 설립인가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 있죠.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밑에 줄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결의서 있죠. 동의서를 첨부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하는 거지 건설 새로 건설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에 뭐 80% 사용권 확보 필요 없어요. 대신 아파트 소유자들 동의 받아오라는 거예요. 동의. 소유자 동의 받아와라. 그래서 동의 요건 박스에 1번. 주택단지 전체 밑줄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각 3분의 2 이상 밑줄
결의 각 동 또는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밑줄 과반수의 결의. 그럼 동별로 일단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동별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체 얼마의 동이냐? 3분의 1.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 이거 비슷하게 우리 앞에서 본 거 있는데요. 재건축은 주택단지에서 동별 과반수 요건 충족하면서 전체 4분의 3 이상. 그래서 재건축은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근데 리모델링일 때는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입니다. 그 다음 2번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의 2, 3분의 이상의 결의입니다. 그럼 뭐 전체든 한 동을 리모델링 하든 일단 얼마의 동의 받아와라? 3분의 이상 동의 받아와라. 그래서 그 설립인가밖에 요건이 달라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뭐를 확보하라?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 확보하라. 리모델링 조합은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와라.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춰갖고 설립인가 받습니다. 원칙.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밑에 그 동그라미 6번 봐요. 동그라미 6번. 조합 설립의 신고. 거기다 불평. 조합 설립의 신고. 요것도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예외. 그래서 딱 하나니까 딱 잘 물어봐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할 때도 같다. 그럼 변경할 때도 뭐 하래요?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항상 새로 할 때하고 변경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되는데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고는.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받기 위해서 무슨 조합일 때? 직장조합일 때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중요한 논점. 그럼 우리 직장주택조합은 종류가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직장주택조합은 원칙대로 설립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게 있고요. 이게 원칙이요. 그럼 원칙, 인가받는 것은 직접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돼서 건설해갖고 조합원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되려면 원칙대로 뭐를 받아야 되냐? 인가.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인가 받으려면 건설하려는 토지의 80% 이상 사용권부터 확보 이러는 거예요. 건설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고만 하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이 있어요. 이게 예외. 이거는 직접 조합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죠. 조합원이 국민주택을 공급, 분양만 받기 위해서. 분양만 받으려고 직장에서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하는 것은 국민주택 공급받는 거지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만 해주라고요? 신고만. 그래서 얘 이제 직장 그 좋은 거 있죠? 직장 좋은 거. 공무원, 국가나 지자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방송국, 신문사 이런 데 하면은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민주택 분양받으려고 그 직장 안에서 조합 다 만든 거예요. 혹시 이런 직장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직장 안에서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뭐만 하라고요? 신고. 대신 국민주택은 누구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원. 그래서 요거는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이게 조합원자의 까다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중간에 가로 3번의 조합원. 먼저 조합원 수. 주택조합 가로 열고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렇죠? 리모델링 조합은 원래 있는 거 갖고 리모델링 하니까 조합원 몇 명이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새로 건설하는 그 두 개만 규제해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밑에 줄 50% 또는 50% 거기다 원칙 씁니다.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최소 몇 명 이상이냐? 20명 또는 20명 최소 딱 쓰세요. 최소 20명 이상이 된다. 그래서 원칙과 최소 구분하셔야죠. 자, 예를 들어 갖고요. 자, 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같이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받자 A지역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조합 아파트가 100세대라고 가정합니다. 그 A조합은
조합원 몇 명 모집해야 설립인가 받을 수 있을까? 건설 예정 세대 수 50% 이상. 50명 이상 모집해야 설립인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명은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추가 모집 승인 받아갖고 조합원 이제 추가 모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전철역 주변 같은 데 보면은 지역 조합원 추가 모집합니다. 찌라시 엄청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 추운 날씨에 그 손 호흡 불어가면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고 그러면 매몰차게 거절하지 말고요. 딱 받아보면은 그 지역 조합원 추가 모집한다 이런 거 은근히 많아. 그래서 추가 모집 가능. 그러면 A 조합에서 건설하려는 조합 아파트가 30세대요. 그러면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 몇 명 모집해야 돼요? 이때는 15명이 아니고 20명은 모아야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몇 프로 이상? 50% 이상. 근데 50%가 20명이 안 되면 최소 몇 명? 20명은 돼야 설립 인가 받는다. 의미 알겠어요? 원칙과 최소.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로 4번. 조합원 자격. 그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밑에 줄.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요건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상속받을 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받는데 자격 요건 갖추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은 예외. 그러면 조합원의 자격 요건 여기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이게 첫 번째 요건. 그럼 이제 풀어갖고 보면 무주택 세대주 조합원 될 수 있죠.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안 돼요. 누구까지 인정해줘요?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을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조합이니까 그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온 사람일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갖추면 지역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 자, 이것도 1번 요건은 지역조합하고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둘 다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니까 직장조합의 조합원도 원칙은 누구다?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그런데 직장조합은 예외가 하나가 있었죠. 뭐 하는 게 있었어요? 신고. 얘는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설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철저하게 누구만 조합원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 그래서 이 신고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그죠?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직장조합은 종류가 두 개니까 인가받아갖고 설립하는 것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고는 누구만 된다고요? 무주택 세대주만. 그 다음에 직장조합이니까 이거는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근무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요거는 또 6개월 이상 근무 이러면 또 틀려요. 좀 전에 거주는 6개월 이상. 근데 근무는 그냥 하루라도 근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조합원 자격의 본질은 같습니다. 둘 다 같은 건데 다만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만들면 뭐가 되는 거고 지역조합.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만들면 직장조합. 그래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이거 똑같은 포맷이 또 뭐 있어요? 의료보험이죠.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좀 비슷하지 않나? 아무튼 지역, 직장 여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간단해요. 리모델링 조합은 누구만 조합원이 되는 거냐? 소유자. 소유자면은 다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제한할 이유가 없어요. 소유자. 그러면 임차권자, 임차에는 조합원 될까 안 될까? 아, 미쳤다고 임차권자가 지 아파트도 아닌데 돈 내갖고 리모델링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 누구면 된다고요? 그냥 소유자. 그리고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상가도 함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상가를 무슨 시설?
복리시설. 그래서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유자면 다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거는 두 개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이건 아무나 안 돼. 조합원 자격이 까다로워. 이유는 우리 좀 이따 볼 거예요.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원이 되면 조합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이미 주택을 몇 채를 갖고 있는데 또 조합원에 대해서 분양받으면 실수요가 아니고 그냥 투기밖에 안 돼. 투기. 그래서 요거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이 까다롭고요. 까다로운 만큼 조합원 함부로 바꾸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체 등도 원칙적으로 다 금지합니다. 자, 그럼 자격부터 하나씩 보죠. 자, 557페이지 맨 밑에 지역조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래요. 그 1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거다 있죠. 거기다 기준일 딱 씁니다. 기준일. 조합은 자격 요건 갖추고 있는지는 기준일, 설립 인가 신청일. 부터 거기 대줄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해서 밑에 동그라미 1번으로 와보세요. 쭉 옆으로 와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밑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길게 써놨는데 그게 쉽게 기억하면 누구요? 무주택 세대주. 또 동그라미 2번 쭉 옆으로 와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또는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그래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길게 늘려갖고 써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면 요거죠.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일 것. 2번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온 사람일 것. 그래서 그 요건 맞추면 되고요. 직장조합의 조합원 1번, 지역조합의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딱 끊으세요. 그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근데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 얘는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것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즉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합니다. 그다음 2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동일한 특광시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그럼 거기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그게 뭐야? 직장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국가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공무원. 법인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은 직장에 근무. 거기다가는 6개월 써놓으면 틀려. 그냥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리모델링 조합은 1번 끝에 공동주택 소유자, 또 2번도 끝에 복리설의 소유자, 3번도 끝에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면 제한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맨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은 밑줄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해 할 수 없다. 딱 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자격 까다로운 이 두 개.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은 조합원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다가 슬쩍 리모델링 조합 들어가면 틀려. 리모델링 조합은 얼마든지 조합원 교체할 수 있어요.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 두 개만 원칙적으로 교체나 신규 가입을 금지합니다. 근데 다만 단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또 예외 교체 등을 할 수가 있대요. 옆 페이지로 갑니다. 박스에 1번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끝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받은 경우 그다음에 있죠. 추가 모집에 승인받은 경우 그거 요거죠. 아까 50명 모았고 인가받고 나머지 50명은 추가 모집 승인받아갖고 추가 모집할 수가 있어요. 신규 가입시킬 수 있고. 그 다음 2번 다음의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때 그거 짜면 있죠. 결혼 땜빵이 발생해갖고 충원하는 거죠. 보충할 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조합원이 사망 동그라미 쭉 내려서 3번에 조합원이 탈퇴했어요. 탈퇴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 4번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해서 자격을 상실 동그라미 상실했어요. 사망 탈퇴, 상실. 자, 이런 사유로 결혼이 빵꾸가 나왔고 충원하는 거. 그거는 조합원 교체가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거답이죠. 별표. 기준으로 한다.
그게 27회 때도 정답, 28회 때도 정답. 다 정답지문 2번 연속인데 그럼 그 조문에서요. 추가 모집되는 자, 충원되는 자, 조합원 자격 요건 갖춰야 돼요? 필요 없어요? 갖추라는 거예요. 추가 모집, 충원되는 자도 다 조합원 자격 요건 갖춰야 되는데 그 항상 조합원 자격 요건 갖추고 있는지는 언제가 기준이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아이고 아파 기준입니다. 아이고 아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하셔갖고 가로 6번 조합원 모집 신고 동그라미 1번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밑에 줄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몇 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그걸 조합원 모집 신고한다. 우리 신고하고 공개 모집 동그라미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그 공개 모집은 뭐 일간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공개 모집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저 요거 아까 100세대 건설하려면 일단은 몇 명은 모아야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50명. 이런 조합원 모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군구청장한테 뭐부터 하래요?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부터 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동그라미 2번 봐요.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또 신고할 필요 없이 선착순 동그라미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재모집 등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뭐래요? 선착순. 이거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분양할 때는 공개적으로 그 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급. 근데 아파트 분양이 남았어요. 미분양됐다. 그때는 뭐 할까? 선착순으로 합니다. 마찬가지. 조합원 모집할 때 제일 먼저는 무슨 방법을 한다고요? 공개 모집. 그리고 다시 재모집 등을 할 때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할 때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바로 7번. 조합의 사업 시행. 자, 이게 주택조합의 본질에 관한 규정.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럼 주택조합, 특히 지역조합, 직장조합 뭐 하려고 설립한 거예요? 설립한 목적.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되게 설립한 거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조합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부터 받아야 돼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2년 내 신청.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이제 조합주택 건설합니다. 근데 주택조합이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같이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선 공급. 주택조합 가로 열고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하는 거 아니니까 빼고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 즉 조합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럼 당연히 조합 아파트 져갖고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분양해 준대요? 조합원. 그래서 결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조합주택을 우선 분양받는다. 그죠? 우선적으로 분양받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조합 핵심적인 것 쭉 우리가 봤고요. 2페이지 정도 넘겨보시면은 564페이지에 기출문제, 작년 문제 있는데 작년 문제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일단 다음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거 갖고 물어봐서요. 다음 과정에서 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업주체 우리가 봤어요. 주택조합을 제일 중요한 논점으로 해서 사업주체. 그럼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 사업계획 승인. 자, 힘들어요? 두 번째 시간부터 급 피곤해졌어요? 얼굴 보니까 또 급 피곤해졌어요. 좀 쉬었다가 사업계획 승인 이거 보겠습니다.